해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시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탐색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딱 와닿지 않는 설명이죠. 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의 연락처를 보시면요. 이름이 있을 거고, 이름,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번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연락처를 검색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름을 검색하거나 번호를 검색하지 않나요? 보통 번호는 검색하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잠깐 말을 잘못했는데, 보통에는 이름을 검색하죠. 여러분 번호,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진 않잖아요. 네, 다 외우진 않습니다. 보통 이름이나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입력을 하죠. 네.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그런 정보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하지 않고 왜 이름이나 어떤 기타 정보 등으로 검색을 하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굳이 애써서 외우려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검색할 때는 되게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약간 좀 더 일반적인 면에서 어, 해시도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탐색하는데 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인데 그 전화번호와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특정 정보를 활용해서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거는 인덱스를 만들 때 특정한 정보를 활용해서 만든다. 특정한 정보를 활용해서 만든다. 그리고 해당 인덱스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일단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할 때도 네. 어떤 인덱스를 있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열의 인덱스를 만들었어. 네, 그리고 이 인덱스를 가지고 배열에 뭐 1, 2, 3 쭈루루 이렇게 인덱스가 있는데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저장할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인덱스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에 값을 저장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검색할 때도 이 정보가 있으면은 내 검색할 정보가 있으면은 인덱스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검색할 경우에도 이 특정 정보를 활용해서 인덱스를 검색해서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보통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죠?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배열이 있으면은 3, 인덱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저장을 하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저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아까 그 해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만들고 그 해당되는 인덱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탐색한다. 뭐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정보.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우리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저장했는데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인덱싱화해서 저장 및 검색이 빠르게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사전을 예를 들고 있죠. F를 검색하면은 사과가 나와야 된다. F를 검색하면은 사과가 나와야 된다. 한 번에 나오면 좋겠죠. 네, F를 검색하면 사과가 나와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배열을 만들 때 보통의 경우에는 C 언어에서는 뭐 이런 게 되냐 뭐 이런 거죠. 보통의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서 안 되죠. 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냐 이거죠. 네.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뭐 인트, 플로트 이렇게 원래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 타입 형식을 말합니다. 빌트인 데이터 타입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해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해시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럼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는 어, 이, 이 F를 통해서 사과를 검색할 수 있게 뭐 인덱싱화 해주는 어떠한 그 테이블을 의미하고요. 뭐 인덱스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해시 테이블을 한번 정의해보자.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뭐 검색어 이런 거를 키라고 할 거고 지금부터 그 다음에 검색어를 기반으로 검색되는 내용 이게 밸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키를 통해 밸류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해시에서는 이 키를 통해 어떤 배열의 인덱스를 찾을 수 있고 네, 이 인덱스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게 할 거다. 네, 이게 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해시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게 되겠죠. 밑에를 한번 볼까요? F를 검색하면은 사과 검색이 되게 이런 식으로 밑에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인덱스 1번에 F를 저장해요. 그 다음에 같은 인덱스에 사과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뭐 인덱스 2번에 바나나. 같은 인덱스에 한글로 바나나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네. 뭐 그럴듯하죠. 그러면 F를 검색하면은 그래서 뭐 순서가 F를 제가 검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 F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와 동일한 인덱스를 활용해서 이 밸류를 찾는 거죠. 네. F이 키라고 했죠. 키를 입력받으면은 해시 테이블에서 키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밸류 타입의 값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지금 애플이 1이라는 거, 바나나가 2라는 거, 바나나가 2 사이에 애플과 1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없죠.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저장한 겁니다. 네, 순차적으로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애플을 키를 통해서 밸류를 검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숫자 탐색이랑 별다를 게 없다. 이 키에서 이 애플과 인덱스에 대한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애플을 통해서 1을 유추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탐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래서 이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검색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거죠. 그럼 검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 네. 이 키와 인덱스 간에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순차 탐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키를 통해 인덱스를 유추할 수 있다면은 성능이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할 거다. 성능이 많이 개선될 거고, 우리는 이거를, 네. 키가 입력되면은, 우리가 키를 입력하면은, 우리는 어떤 함수를 적용할 겁니다. 함수. h라는 함수를 적용할 건데, 여기다 키를 대면은, 인덱스가 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키를 받고 인덱스를 내준 이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할게요. 해시 함수. 네. 키를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해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죠. 키를 입력하면은 해시 함수로 이 키에 대한 인덱스를 반환하고 바로 자동차면은 일단 자동차가 입력되면은 이 해치에서 이 자동차를 인자로 받으면은 얘에 대한 인덱스 4가 계산이 된답니다. 어떤 내부적인 수학적 로직들을 이용해서 그럼 바로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 해시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배우지 않지만 해시 함수의 역할이 뭔지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많이 개선됐죠? 이 키를 통해서 인덱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럼 이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시 함수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네. 해시 함수는 키를 통해 인덱스를 바로 알 수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사실 딱 정해진 답은 없고요. 그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 네. 해시 함수를 들을 때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해시 함수의 역할이 이 키를 인덱스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해시 함수의 역할. 그 인덱스는 우리의 배열 범위가 되겠죠. 네. 해시 함수를 통해 만들어진 인덱스는 그 배열의 범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메모리는 유한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메모리는 메모리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막 인덱스를 막 엄청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해시를 통해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인덱스를 모두 배열해서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배열이 확인할 수 있는지,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퍼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가 들어올 때마다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인덱스가 이 배열에서 이렇게 많이 퍼지게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들어올 때마다 뭐 해시 함수가 돌려주는 인덱스가 1, 2, 3, 4, 5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 어떨 때는 뭐 110, 어떨 때는 뭐 15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많이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해시 함수도 결국에 수학이기 때문에 키가 달라도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배열의 인덱스가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 1이 있고 키 2가 있는데 얘네 둘을 해시 함수를 넣으면은 HK1이랑 HK2가 같을 수 있다고. 네. 이렇게 같은 거는 물론 처리 방법이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같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같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걸 충돌이라고 해요. 충돌을 어떻게 네, 충돌이 되도록이면은 되지 않게 하지. 네. 아예 안 얘기할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은 될 수 없게 하고 그다음에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 디비전 메소드라는 거. 그리고 네. HX에서 X는 HX는 X 모드 M이다. 근데 이 M은 소수이다. 소수이다.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소수냐? 왜 굳이 소수냐? 그 소수의 정의가 뭐죠? 소수의 정의는 1보다 큰 정수 중에 1과 자기 자신만 나눠 떨어지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의 n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약수가 1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면은 얘를 소수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소수의 모듈러 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이 똑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적어져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수로 막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은 나머지가 2, 3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소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모듈러를 하면은 되게 다양한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려 중에 충돌이라는 게 있었죠.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뭘까요? 이 소수는 모듈러 소수를 한다는 거는 네, 어, 내가 만약에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결국에는 인덱스 배열에서 1에서 만까지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수는 어, 적어도 4자리야겠죠. 네, 그래야 1에서 만까지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점점 더 큰 소수가 필요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덱스 자체가 이 소수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네.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의 최대값보다 더 큰 소수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에 맞는 소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수학계에서는 아직도 되게 큰 소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 규칙도 없고 되게 찾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디비전 메소드 방법은 그 소수가 있어야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멀티플리케이션 메소드 방법입니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XA는 XA 모듈러 1이다. 일단 A는 2수인데요. 2분의 루트 오브 마이너스 1. 얘가 어떤 수냐면은 여러분 아마 황금 비율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황금 비율. 그 황금 비율에 해당되는 수가 이 골든 레이셔 넘버입니다. 이거는 그 제가 카페에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골든 레이셔 넘버에 대해 자세한 건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XA 모듈러에서 XA는 해결됐잖아요. 왜냐하면 A가 이거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모듈러 1은 모듈러 1이라는 거는 소수점은 버린다. 정수만 취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블라블라 있으면은 모듈러 1을 하게 되면은 이 소수점을 전부 버립니다. 이 정수만 남겨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XA 모듈러 1까지 됐죠? M을 곱하는 건 쉬우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식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개념은 없고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x가 40이라면은 이게 골든 레이쇼입니다. 골든 레이쇼 GNR. 그러면은 이런 수가 나오게 되고 모듈러 1을 하면은 이 소수 부분만 취한다. 네. 골든 레이쇼를 먼저 곱하고 소수점을 버린다.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x 곱하기 a를 한 결과에 정수 부분도 있고 소수 부분도 있었는데 모듈러 1을 해서 잠시만요.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네, 소수점 부분을 남기는 겁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수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정수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네. 소수점 부분만 남죠. 정수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네. 정수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네. 모듈러 1을 하면은 정수 부분을 없앤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는데 정수 부분을 없앤다. 소수 부분만 남는다.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수 부분을 제거한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수정해야 되겠네요. 정수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면 음,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렇죠. 정리를 드리면은 여기서 x 곱하기 a를 해서 소수점 부분만 취했잖아요. 정수를 버렸잖아요. 네. 여기서 m을 곱해요. 아까 제가 왜 헷갈려 했냐면은 xa 모듈러 1을 해서 여기다 다시 m을 곱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XA 모듈라 1을 해서 정수 부분을 버리고 소수점 부분만 취득했어요. 네, 소수점 부분만 취득했는데 여기서 다시 M을 곱해요. 여기도 M을 곱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수 부분하고 소수점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소수점 부분을 제거해서 정수 부분만 취득해요. 네, 이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모듈러 1을 하면은 소수점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있는데 정수 부분을 없애게 되면은 이 소수 부분은 0에서 0.99999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뭐 x, a, 모듈러 1의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m을 곱해요. m을 곱하면은 0에서 n-1까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0에서 n-1까지 나오는데 딱 정수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0에서 0.9999에다가 m을 곱했으니까 뭐 n-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이 정수만 인덱스로 쓸 거기 때문에 소수점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수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0에서 n-1까지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모듈러 1은 정수를 버리는 게 맞고 여기서 다시 m을 곱했는데 m을 곱한 이유는 그 우리가 구한 값에서 그 값을 가지고 이 배열의 인덱스인 0에서 n-1에 매핑 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x 곱하기 a 모듈러 1을 한 결과에서 소수점 부분만 취하고 m을 곱했는데 거기서 정수 부분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인덱스는 정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은 아까 봤듯이 0에서 n-1의 그 배열 인덱스의 매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따로 필요 없죠. 우리는 숫자가 커져도 GNR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GNR을 곱하고 모듈러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m을 하면 되는 뭐 이러한 식만 있으면 되지 큰 소수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다시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드리겠습니다. 해시의 충돌. 이제 해시 함수까지는 잘 배워봤어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네. 해시 함수도 배웠고 근데 이 해시 함수도 결국에는 어떤 수학적 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다른 키에 대해서 똑같은 인덱스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컬리전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키가 K1, K2, K3, K4가 있는데 이걸 해시 함수를 돌려보니까 K1은 문제가 없었어. K1은 이렇게 되고 K2는 이렇게 된다. 일단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HK1이랑 HK2랑 같아 버린다. 이겁니다. 키값은 다른데 해시값이 같다. 네. 걔럴 경우에는 이런 거를 컬리전이라고 하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체이닝이랑 오픈 어드레싱이 있다. 체이닝은 이 테이블에 링크드 리스트 형식으로 모든 키에 해당되는 밸류들을 이렇게 네,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는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키가 n개 있어요. 한 키가 n개 있어. 이게 n개 있어. 근데 진짜 재수가 없으면은 모든 이 해시함수를 적용했을 때 n개가 모두 같을 수 있잖아요. 키값이 모두 같을 수 있다. 진짜 운이 안 좋으면.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 이 n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n개. 그러면은 이 탐색을 할 때 최대 복잡도 n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 말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복잡도 n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 확률은 여러분들이 네. 복권방을 10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번개를 맞았는데 살아나서 로또를 샀는데 10개 모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럴 일은 없는데 그냥 그래도 그 수학적 균형상에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한 거지 이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진짜 이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오픈 어드레싱이죠.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해시값이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로 했는데, 네. 오픈 어드레싱은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그냥 배열의 빈 공간에다 꽂아 넣자 이건. 네.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어딘가에 넣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딘가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어딘가를 어떻게 정하냐 이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리니어 프로빙 방식이 있다. 네. 이거는 뭐냐? 음,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해요. 근데 차가 있네? 그럼 보통 어떡하죠? 그 다음에 되면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차가 또 봤는데, 여기에도 차가 있어. 여기에도 차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다 되는 겁니다. 이게 리니어 프로빙이에요. 네. 해시값이 겹치면은 플러스 1을 하고, 이것도 겹치면 플러스 2를 하고. 딱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HKI는 KI 플러스 I. 안 겹칠 때까지 계속 더해준다. 모듈로 M을 해주는 거는 그 배열의 인덱스를 넣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이 컨시큐티브 그룹을 형성한다고 되는데 그 어쨌든 해시가 충돌되게 되면은 다음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충돌되는 애들끼리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충돌되는 애들끼리 연속적으로 있어요. 컨시큐티브 그룹. 네. 근데 충돌되는 애끼리 연속적으로 있으면은 단점이 만약에 뭐 다른 데서 또 충돌이 생기면은 어, 네. 이 기존에 충돌됐던 그 인덱스에 가까이 붙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돌한 원소끼리 붙어 있게 되고 그러면은 충돌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충돌한 애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충돌할 확률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설명한 게 이겁니다. 겹친 애들끼리 이렇게 뭉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하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뭐, 제곱수를 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안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곱수를 더한 거는 쿼드라틱 프로빙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이 더블 해싱. 더블 해싱 같은 경우에는 해시 함수를 2개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해시 함수 2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리니어 프로빙의 컨시큐티브 그룹을 방지하자. 그래서 해시 함수를 2개 쓰자. 이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냥, 그래서 뭐 이거는 뭐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4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 뭐 1차를 1차 일시함수, 뭐 2차를 2차 일시함수,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식에서 아까 디비전 메소드에서 말했듯이 이 m을 소수로 하면은 컨시큐티브 그룹을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거죠. 많이 퍼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시의 개념, 해시의 충돌, 이런 해시의 충돌이랑 그다음 해시 함수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